만약 반려견이 갑작스러운 경련이나 발작을 일으킨다면 그 순간 보호자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을 텐데요. 이러한 증상 뒤에는 반려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신경계 질환, 뇌수막염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약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견에게 발생한다고 알려진 뇌수막염. 이 질환은 얼마나 위험한 질환이고 소중한 반려견을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닥터팬 노소정입니다. 오늘은 수의사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뇌수막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뇌수막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사람한테도 아주 위험한 질환인데 강아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놀라웠거든요. 강아지 뇌수막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뇌수막은 뇌와 척수를 덮고 있는 얇은 결합 조직입니다. 뇌수막염은 이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긴 염증이 뇌까지 전달된 것을 수막뇌염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넓은 범위로 뇌수막염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럼 이 뇌수막염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뇌수막염의 원인은 크게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형견에서는 감염성보단 비감염성 뇌수막염이 좀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감염성 뇌수막염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이 감염되어서 발생하고 비감염성 뇌수막염은 외상, 종양, 약물, 자가면역 질환, 유전적 해부학적 구조 등이 원인입니다. 네, 그럼 이 뇌수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뇌수막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경련과 발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마비, 구토, 고열, 의식 소실, 파행, 시력 저하, 공격성, 무기력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증상으로 경련과 발작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강아지가 경련 발작 일으키면 너무 당황할 것 같거든요. 이럴 때 보호자분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반려견이 처음 경련이나 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보호자분들은 정말 많이 놀라고 무서우실 텐데요. 반려견들을 위해서 침착하게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신경 증상이 보이는 강아지 주변에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을 치워주시고 반려견이 높은 곳에 있다면 떨어지지 않게 낮고 푹신한 곳으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손을 세게 물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발작이 잦아들었다면 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발작이라면 양쪽 눈을 지그시 눌러주면 안구 주변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발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뇌수막염과 좀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 질환이 있을까요? 뇌수막염은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감별해야 하는 질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증상인 발작과 혼동하기 쉬운 증상은 실신입니다. 보호자분들이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법은 전조 증상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불안, 흥분, 침 흘림, 구역감, 배뇨, 사지 경직 등의 증상이 보인 후에 의식을 잃었다면 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조 증상이 없었다면 뇌로 공급되는 혈류의 이상이 원인인 실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증상을 좀 구분을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진행하나요? 뇌수막염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건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진행한 후에 대사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전반적인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및 초음파를 진행합니다. 다른 질환이 배제된다면 뇌신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취 후에 MRI 검사와 뇌척수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뇌척수액 검사는 감염성 뇌수막염을 감별하기 위해 추천되는 검사입니다. MRI 검사 결과와 뇌척수액 검사 결과를 토대로 뇌수막염을 진단하지만 이러한 검사로는 유가종성 뇌수막염과 괴사성 뇌수막염을 정확하게 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조직 검사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치료 반응을 보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검사 과정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치료도 좀 복잡할까요?
뇌수막염의 치료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보단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인에 따라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항경련제를 주된 약물로 사용하고 이 약물들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항산화제, 감보조제, 항생제 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또 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 그리고 필요시 MRI 재촬영 등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장기간 관리를 위한 약물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완치보다는 장기적인 관리에 좀 초점을 두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발작 및 경련을 하는 강아지들 중에 MRI 검사 및 뇌척수액 검사, 기타 검사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특발성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증상이 호전된 후에 서서히 약물의 농도를 줄여가면서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것도 목표로 해볼 수 있지만 뇌수막염 환자들은 완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환자들은 약물을 증량 혹은 추가하거나 줄기세포 치료 등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 강아지는 7살 된 말티즈인데요. 최근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간혹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강아지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이 안전한지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 스테로이드가 치료에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또 부작용도 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스테로이드는 종종 표현하기로 양날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항염증 효과와 면역력 조절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내복약의 양도 적고 다른 약에 비해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 시 내분비 질환과 간 수치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약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복용 시 줄여나가면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지만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양날의 검이라고 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게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하실 때는 꼭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살 포메라니안을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강아지가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뇌수막염이 생각보다 심각한 병이더라고요. 게다가 재발할 수 있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하니 병원 선택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동네에 동물병원이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게 뇌수막염이 장기적인 치료를 하는 거다 보니까 병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뇌수막염은 진단하기 위해 MRI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강아지에서는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 단계에서 자주 촬영하기는 어렵지만 필요에 따라 재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관리 시 증상이나 혈액 검사 수치에 따라 여러 가지 내복약을 복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MRI 장비와 충분한 약품, 그리고 전문 의료진이 있는 동물병원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강아지 뇌수막염에 대해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몸집이 작은 강아지에게 뇌수막염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몸집보다는 건강 상태에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해서 X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뇌수막염은 퍼그, 말티즈, 치와와, 패키니즈, 시츄, 요크셔 테리어, 토이푸들 등 주로 몸집이 작은 소형견들, 그 중에서도 머리가 작고 주둥이가 짧은 단두종 품종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두개골의 해부학적 특징 때문입니다. 두개골의 돔형 모양과 작은 두개골 내부 용적이 뇌 압력을 높이는데 이것은 뇌수두증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뇌수두증이
뇌수막염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뇌수막염을 진단받은 강아지들 중 이러한 특징을 가진 소형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몸집이 작을수록 두개골이 작기 때문에 뇌수막염이 잘 걸릴 수 있는 거군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강아지 뇌수막염은 전염되는 질환이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전염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전염이 안 된다. X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뇌수막염의 원인 중 감염성 뇌수막염이 있지만 감염체가 전염되어도 반드시 뇌수막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확률로 뇌수막염의 원인이 되는 감염원은 매우 드물고 뇌수막염 중 비감염성 뇌수막염의 비율이 감염성 뇌수막염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뇌수막염이 전염되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뇌수막염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뇌수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염성 뇌수막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엔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감염성 뇌수막염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의심되는 증상이 보일 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동물병원에 빠르게 내원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토크닥터 펫, 오늘은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뇌수막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